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국아재 조현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또 랜세킹 이것도 플래시몹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LA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리버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리버사이드에 있는 놀스트롬 이제 렉이라는 백화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TJMX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이 또 네, 랜세킹으로 이렇게 또 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플래시몹 형태의 이런 이제 강도가 굉장히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리버사이드의 이 놀스트롬 털린 곳이 2달 새에 2번의 이런 이제 랜세킹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네,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네, 이런 훔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훔치는 네, 그런 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가게들에서의 손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딕스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 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샵도 네, 너무나 많이 털리다 보니까 네, 이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딕스의 이 스톡이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런 훔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네,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한 19살짜리 여성이 납치가 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에 19살짜리 여성이랑 그리고 네, 이 남자친구랑 위리어에 있는 어느 한 이제 파크, 네, 이 공원에서 이제 자동차 안에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남성이 와가지고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 여성을 납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총을 쐈었을 때, 네, 이 남성이 도망을 갔다, 네, 도망을 가가지고 경찰을 이렇게 또 데려왔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없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틀 동안 행방불명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온 곳에 보니까 이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범인은 네, 잡혔다고 합니다. 네, 잡혔는데 어느 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네, 젊은 남성인데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그날 왠지 모르게 네, 누군가 쏘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총을 가지고 네, 그냥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나 네, 무작위로 네, 한 명은 골라가지고 이렇게 쏜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19살짜리 여성이 총에 맞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리어라고 하는 곳이 LA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또 이런 아주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게 정말 찹찹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묻지마의 이런 공격 아닙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묻지마의 공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칼부림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네요. 네, 무섭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이 너무나 불쌍하고, 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멕시코에서 네, 인앤아웃이랑 똑같이 생긴 인앤아웃 로고도 똑같이 하고, 네, 그리고 이 인앤아웃 햄버거의 그 상표도 인앤아웃인데 I를 뭐 2번 썼나, N을 2번 썼나 해가지고 인앤아웃 상표랑 그 이름까지 거의 비슷하게 하고, 네, 거기에다가 햄버거도 비슷하게 하고, 프렌치 프라이도 비슷하게 하고, 네, 주는 그 종이 상자도 비슷하게 하고, 네, 그래가지고 걸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앤아웃에서는 이제 멕시코에다가 또 법률팀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네, 이거를 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앤아웃 짝퉁, 네, 그 버거집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인앤아웃 이름에서, 네, 소피스 버거로 이름을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 뉴스에서 봤었을 때 그냥 뭐 색깔도 똑같고 뭐 로고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이 멕시코가 무법지대인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이렇게 또 법률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기는 안 되나 봅니다. 어쨌든 인앤아웃은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또 짝퉁 버거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잘 막을 수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남성이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 딜러십을 통해 가지고 40만 달러어치의 차량을 이렇게 또 훔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남성이 지난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차량이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들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러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레딧 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딜러십에서 좀 사기처럼 이렇게 또 샀다고 합니다. 사가지고 한 4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차량을 훔쳤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성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 시기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가지고 그냥 싹을 아주 그냥 잘라버려야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 스쿨 디스트릭트 앞에서 좀 시위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LGBTQ를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LGBTQ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거기에서 좀 바이올렌트하게 좀 폭력 사태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LGBTQ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 특히 여기 이 LA 교육구를 본다고 하면은 이 LGBTQ에 대해 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LGBTQ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좀 큰 다음에 그런 LGBTQ에 대해서 알아도 충분한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좀 성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이렇게 또 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A 교육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커리큘럼 빨리 다 집어쳐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LGBTQ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뭐냐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이제 말다툼 하다가 결국에는 주먹 다짐까지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뭐 뜯어 말리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LGBTQ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LGBTQ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좀 많은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GBTQ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지금 나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보다는 진짜 훨씬 더 많은 이런 LGBTQ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LGBTQ들은 소수 아닙니까? 소수? 소수인데 이런 소수가 정말 많은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어린아이들이 이거 내가 LGBTQ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짜증 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 GOP 디베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끼리 TV 토론회를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도는 진짜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굳이 이런 토론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주니어 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자신의 아빠는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아들이 뭐 나와서 뭐 디베이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격이 되지는 않죠. 어쨌든 이 트럼프 아들이 이렇게 또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가문은 이렇게 좀 쇼맨십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미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 TV 토론회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이 칼슨이랑 인터뷰를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칼슨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을 공화당 TV 토론회 때 그 시간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에어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 서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TV 토론회 보지 않고 트럼프의 인터뷰를 또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갈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렇게 TV 토론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4건의 기소를 당하면서 혐의가 뭐 90 몇 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격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TV 토론회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런 질문들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TV 토론회에 안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거 다 너는 이게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또다시 이 대통령에 뽑힌다고 하면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타리프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다시 이 미친 짓을 이 트럼프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타리프 10%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그거를 다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베트남이나 인도, 그리고 중국에서 싼 물건들을 제조를 해야지만 우리들이 싸게 물건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다 생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들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싼 것들은 수입을 해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10%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10% 텍스를 띄어가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뭐 트럼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10%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미국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수출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겠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뭐 트럼프는 뭐 맨날 뭐 마가라고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항상 트럼프가 대통령 하기 전에도 항상 그레이시였습니다. 그레이.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시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신뢰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이제 끼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끼리 또 모인 그런 국제 연맹 같은 게 있거든요.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뭐 이렇게 뭐 인도 해가지고 뭐 G20, G7 요런 데 끼지 못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또 모인 브릭스라는 곳이 있는데, 브릭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현재 서밋을 하고 있다. 이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브릭스 내에서 좀 더 많은 나라들을 우리 브릭스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브릭스에서는 브릭스 나라들끼리 거래를 할 때에는 달러를 좀 덜 쓰자라는 식으로 탈달러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여기서 가장 센 나라는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탈달러화를 하면서 네, 이제 위안화를 쓰자라고 네, 아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나라들을 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것에는 네, 지금 네,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브릭스에서 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의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웨스턴 책임이다. 네, 서방 국가들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또라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또라이 시기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네, 제발 누군가 네, 이 또라이 시기 좀 네, 제거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푸틴은 나와가지고 네,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에서 네, 이 전쟁을 계속 네,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누가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까? 누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갔습니까? 푸틴, 야, 너 아닙니까? 이 러시아 아닙니까? 참, 네, 이 브릭스라는 곳에서 네, 또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다라는 게 진짜 의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브릭스 의 나라들도 참 이런 이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또 끌고 간다라는 게 네, 참 불쌍하네요. 네, 웬만하면은 러시아 좀 빼버렸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브릭스라는 그 말대로 네, 이 나라들이 네, 이 벽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벽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네, 그냥 돌멩이가 빨리 좀 네,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땅을 소지를 하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프로퍼티 뭐 토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토지를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33개 주에서 81개 정도의 법안이 이렇게 또 발의가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빨리 이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이런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토지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소유를 한다고 하면은 요 중국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거든요. 요런 중국 사람들 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호주에서도 네, 중국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가지고 호주 땅들을 막 엄청나게 샀다고 합니다. 네, 이 차이나 머니로 이렇게 호주 땅을 사게 되면서 이 호주인들이 어느 한 섬이 있는데 네, 그 섬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 섬을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예전에는 네, 그 섬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 중국 사람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데스밸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데스밸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이 데스밸리에 뿌린 비의 양을 본다고 하면은 24시간 하루 만에 1년치의 비를 이렇게 또 쏟아 부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스밸리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났다고 합니다. 뭐 홍수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렇게 또 홍수가 또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진흙 같은 것들이 계속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들이 유실이 되는 등 뭐 엄청난 난리 부르스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데스밸리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400여 명 정도가 네, 긴급 이렇게 또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사흘째 지금 네,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스밸리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역대 최대 강수량을 요번 허리케인 힐러리가 보여줬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와이 산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무디스에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에서 일어난 이 산불 때문에 추정된 경제 손실이 아마도 6 빌리언 달러가 될 것 같다. 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4빌리언에서 한 6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75%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는 올해 들어가지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가을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지금 막 계약을 막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하이오에서 이 스쿨버스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 한 대가 전복이 되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또 겪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스쿨버스 안에는 52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쿨버스가 가다가 어느 한 밴이 있었는데 그 밴이 좀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쿨버스가 그 밴을 피하려고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또 도랑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이 스쿨버스가 전복이 되게 되면서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미니밴이 이렇게 오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이 스쿨버스가 이 미니밴을 피하려고 하다가 전복이 됐다고 하는데 한 명이 사망하고 초등학생 그리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52명 정도가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또 이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좀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쿨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스쿨버스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탱크같이 이렇게 또 만드는데 이 미니밴이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스쿨버스가 그냥 이 미니밴을 박았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괜히 피하려고 했다가 이 스쿨버스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삼가고 있는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테네시에 있는 동물원에서 기린이 이렇게 또 태어났는데 기린이 태어난데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린의 얼룩무늬 있지 않습니까? 얼룩무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 얼룩무늬가 없는 이런 기린은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얼룩무늬가 없는 것이 이 기린이 동물원에서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없잖아요. 천적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우리가 보호색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기린 내에 있는 그런 진에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런 좀 기형이죠. 기형적인 기린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다 대해가지고 이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엄청나게 가해가지고 이 화웨이에서는 제대로 된 이 반도체 같은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화웨이에서는 이 중국에다가 비밀리에 비밀 공장들을 여기저기 다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공장을 비밀리에 이렇게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중국 정부에서도 $30 빌리언 300억 달러 이렇게 또 화웨이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면서 이 반도체를 계속해가지고 이 비밀리에 이 미국의 눈을 피해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하고 또다시 보복에 나설 듯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계속 이렇게 중국을 짓밟아 주는데 힘을 계속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 집들 있지 않습니까? 집들을 계속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집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나 비싸다. 집값도 높고 그리고 이 모기지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스펜스가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집들을 더 작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이 익스펜스를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내에서 이 기존 주택 판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모기지가 굉장히 쌀 때 이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페이먼트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높은 모기지율로 이 집을 새 집을 또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사를 안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 잘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한 1%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테크 기업 쪽에서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에서 하는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스닥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좋은 실적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면은 AI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AI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다들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스닥이 지금 들썩들썩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주가들이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테크 기업들은 잘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플러커 있지 않습니까? 플러커는 오늘 3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러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2분기 때 이 세일즈가 한 10%가량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컨슈머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계속 나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 30%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플라커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하는 그 운동 기구들 파는 그 업체 펠로톤이 여기에서도 좀 예상보다 더 많은 손실을 이렇게 또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펠로톤 주식 20% 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펠로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펠로톤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리콜도 하고, 그리고 뭐 판매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실적은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펠로톤의 주식 오늘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이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플러커 뭐 펠로톤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IPO 이후에 이 기업을 공개를 한 이후에 1980년도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도 이후에 최악의 주식 폭락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판매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은 소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좀 주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도 계속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왔죠. 중국은 벌써 경기 침체가 왔죠.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서 지금 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량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주식이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IPO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폭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고서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미국 주식들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테크 기업들 AI 관련주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좀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뜨거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를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아니면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좀 슬로우 다운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일부러라도 이 경기 침체에 빠져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2% 이 목표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쪼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 돈을 푸는 것을 계속 걷어들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연준의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 2%는 절대적인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무조건 2%만 맞춰서는 그게 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봐라. 지금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잡고 있는 이 목표치 2% 인플레이션은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이 연준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실제로 빠진다고 하면은 실업률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까지 오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 섞인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좀 강경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몇 개월 동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이 국채 금리가 인버트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인버트가 되어 있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마이클 버리라고 해가지고 빅 숄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이 마이클 버리도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본다고 하면은 90% 이상이 쇼트 포지션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에 지금 베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굉장히 크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빈페스트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산 이 전기 자동차 회사 이 빈페스트가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상장을 한 뒤에 이 빈페스트의 주가는 250%나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빈페스트에 대해 가지고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과는 이제 상관없이 빈페스트에 엄청난 지금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하고 GM을 합쳐놓은 그런 시총보다 지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버블이죠. 100% 버블이고요. 이 빈페스트라는 이 베트남 전기차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팔린 이 빈페스트 이 전기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만 몇천 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치는 5만 대라고 합니다. 5만 대. 그런데 5만 대 못 이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팔린 이 빈페스트의 이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몇천 대밖에 못 팔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페스트가 이렇게 주식이 높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빈페스트 차량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조잡합니다. 조잡하고요. 저 같으면은 절대로 빈페스트 같은 차량을 사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 유튜브에도 빈페스트를 이제 까는 그런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페스트는 거의 확실시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에서 어느 한 AI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 AI 모델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AI냐면은 이 AI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소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통을 할 때 100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어제 달 탐사선을 이렇게 또 보냈는데 그 달 탐사선이 안전하게 잘 달에 착륙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40 몇 년 만에 달 탐사선을 보냈지만 이제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이렇게 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뭐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중국은 지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인도하고 베트남에다가 이 중국의 자리를 아마도 이렇게 대체를 해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히 베트남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무슨 사인 같은 거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공장도 많이 세워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캐나다 산불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잡혀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의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 산불에 대해 가지고 여행 금지령을 내렸었거든요. 그 여행 금지령을 하나둘씩 지금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산불이 잘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1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버스는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가 미국 바로 밑이죠. 미국 바로 밑으로 이렇게 버스가 가고 있다가 뭐랑 또 충돌을 해가지고 크게 또 이렇게 또 사고가 나게 되면서 16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남미에서 굉장히 많은 이 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뭐 10시간도 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사고가 요즘 들어가지고 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사고가 크게 난다고 하면은 사망도 이렇게 또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또 남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버스 타지 마시고 비행기 타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칠레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서도 기상 이후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를 쏟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 칠레에서도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도 나고 그래가지고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며칠 전에 허리케인 힐러리가 와가지고 1년치 비를 막 쏟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칠레에서도 비슷하게 폭우를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손실 그리고 또 사망 사고까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잘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 전 대통령이었던 보우소나루 있지 않습니까? 보우소나루가 예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었을 때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방문을 했었을 때 선물을 받았었던 이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롤렉스 시계를 미국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거를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받은 그런 선물을 이렇게 또 판다고 하면은 그게 불법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만남에서 받은 그런 선물이다 보니까 팔지 못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보우소나루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를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그냥 똑같이 따라하던 놈 있지 않습니까? 역시 트럼프를 따라하던 놈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또 깜빵에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